임정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구글 딥마인드 팀이 공동으로 2024년 ICML에 발표한 RLAIF, RLHF, Scaling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with AI Feedback입니다. 본 논문의 발표에 도움을 주신 펀더멘털 팀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딥러닝 연구하시는 분들은 모두 들어보셨을 내용이지만 광학습은 인공지능 학습 방법 중에 하나로서 환경을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탐색하고 환경에서의 보상을 최적화하면서 정책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강화학습으로 인해 우리는 딥마인드의 알파고를 보았고 그 이후에 또한 인간의 피드백을 보상으로 이제 강화학습을 시켜서 현재의 그 챗GPT와 같은 LLM의 도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언어 모델을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 전통적인 지도학습 파인튜닝에서 어려웠던 복잡하고 순서가 중요한 문제들을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RLHF를 사용할 때 고성능의 인간 선호도 레이블에 의존하고 그 레이블을 얻기까지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자 고성능 인간 선호도 레이블링을 대신해서 인공지능 피드백을 대체하는 시도가 2022년 Constitutional AI라고 하는 논문에서 있었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스스로 발전하는 AI를 만들려는 연구의 맥락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때 최종 결과물은 지도 파인튜닝한 인공지능 대화 어시스턴트를 이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크게 4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사람의 선호도 레이블로 학습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선호도 레이블에 대한 레이블로 학습된 인공지능을 비교를 했고 그때 이제 각각 긴 글이 주어졌을 때 요약하는 성능, 그리고 help dialogue generation,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대화 생성 능력, 그리고 harmless dialogue generation, 유해하지 않은 대화 생성 능력, 이 3가지 지표, 3가지 태스크에서 비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인공지능 선호도로 학습된 언어 모델, 각 사람의 선호도로 학습된 언어 모델의 결과물 둘 다 거의 동일하게 도움이 되는 다이얼로그 및 그리고 선호도가 동일하게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지능의 선호도를 학습하는 것은 인간의 피드백으로 학습하는 것에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아래 다이어그램은 RLHF랑 RLAIF 프로세스를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FT라고 하는 기본 랭귀지 모델이 있으면 그 랭귀지 모델에서 이제 생성된 2가지 이제 서머라이제이션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LLM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Human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한다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다. 라는 프리퍼런스를 밝히게 되고 그걸 이제 데이터로 쌓아서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리워드 모델이 각각 이게 뭐 100점 만점 중에 뭐 90점이다, 뭐 50점이다, 30점이다, 10점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해주는 그런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시켜서 이제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이제 LLM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와 반면에 이제 AI 피드백으로 만약에 학습을 할 경우에는 사람이 이거는 몇 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사람이 이걸 좀 더 선호한다? 이렇게 판별하는 것보다 대신에 그 인공지능이 어떤 게 더 나은 응답이다라는 걸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점수를 매기는 그런 모듈이 있어가지고 그 모듈이 이제 그 모듈을 만들어야 돼서 그게 이제 리워드 모델로서 학습이 되어지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진행돼서 이제 RLAIF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SFT 기성 LLM 모델과 RLAIF 그 두 모델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RLAIF에는 기존에 존재했던 SFT 기성 LLM 모델보다는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고 AI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시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비교 결과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정책인 DRLAIF를 소개를 합니다. 학습 과정에서 기성 LLM에서 직접 보상을 얻어가지고 보상 모델 학습을 하지 않고 우회하는 그런 기법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실험 결과
RLAIF는 표준 RLAIF보다 더 유사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도움이 되는 생성 작업에서는 초기 표기 정책과 보상을 제공하는 LLM이 동일한 모델 체크 포인트로 엄격하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60% 정도 더 선호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에 이제 LLM 스스로 개선되는 그런 사례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AI가 생성한 선호도를 인간의 선호도에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COT, 그 체인 오브 톳을 통해서 점점 정렬이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지만, 상세한 이제 프리엠블, 그리고 퓨처 프롬프팅은 특정 태스크에서만 효과적임이 관찰이 이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이어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LLM 레이블러의 크기와 인간 선호도의 인지 사이의 상충 관계를 또한 보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수행한 그런 실험 결과 또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는지에 대한 메토돌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SFT라고 하는 그런 대중이 사용하는 LLM에서 나온 결과물을 그 LLM 레이블러를 사용하여 레이블을 달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AI로 레이블링을 단다는 작업은 지금 보이는 지금 보이는 그, 그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프리엠블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현재 작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퓨샷 이그젬플은 그거에 대한 응답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주석을 단 이제 샘플이라고 해서 이제 그 텍스트랑 이제 각각 이제 서머리가 어떤 서머리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더 선호하는 서머리는 뭐다라고 하면서 쭉 응답을 뱉어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단순히 이제 결과를 난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만을 사실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이제 이제 쭉 그 리스폰스가 제너레이트가 되면 그 리스폰스 자체에서 이제 토큰이 이제 1번을 더 선호하는지 2번을 더 선호하는지 그 토큰을 측정을 함으로써 AI가 어떤 걸 더 선호한다라는 걸 이제 확률 분포로 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LLM에게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라고 질문을 했을 때와 2번이 좋아, 1번이 좋아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달랐다라고 합니다. 어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에 따라서 선호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고, 그 경향 같은 경우에는 라지 파라미터 모델에서는 그런 양상이 좀 적었지만, 작은 파라미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그런 편향을 좀 더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포지션 바이어스라고 부르고, 이 부분을 이제 해칭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그 두 가지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라는 질문과 2번이 좋아, 1번이 좋아라는 질문을 둘 다를 넣고 그 나온 결과물을 나온 그 프리퍼런스의 그 평균을 내서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이제 체인 오브 돛을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AI 레이블러 해갖고 AI 선호도를 이제 측정을 할 때 이제 COT를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리엠블 그 다음에 샘플 to annotate 그 다음에 이제 COT 엔딩 해갖고 이제 어떤 것을 고려해라라고 해갖고 적어놓고 이제 그런 coherence랑 이제 accuracy 그 다음에 coverage 그 다음에 overall quality 이런 것들을 쭉 고려해갖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적어주라 해갖고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리스폰스가 summary 1 is better 하면서 이제 뭐라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preferred summary 해갖고 엔딩 토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엔드 토큰 이 부분을 사실 이제 떼고, 그 다음에 LLM 이제 스코어링 전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AI 프리퍼런스를 얻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럼 이제 단순히 1, 2만 만약에 지정해서 주는 것보다
왜 LLM이 어떤 것을 더 선호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explainable한 그런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RLAIF 를 학습할 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리워드 모델을 학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보상 모델은 LLM에서 생성된 선호도 레이블을 기반으로 학습이 되고요. 현재 LLM에서 생성된 두 가지 리스폰스가 있으면 그 리스폰스에 대한 선호도를 같이 포함해갖고 이것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걸 크로스 엔트로피랑 소프트맥스로 해서 리얼드 모델을 제너레이트 하게 되고, 이게 일종의 인간의 선호도라고 하는 인간의 선호도라고 하는 그 부분을 기존 LLM 자체에서 익스트랙팅 시키는 모델 디스틸레이션 또한 데이터 디스틸레이션의 과정이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그 논문에서 제시했던 DRLF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학습하게 됐는지, 이걸 제안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RLAIF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정책이 학습됨에 따라서 보상 모델이 스테일된다, 낡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설정에서 RM은 초기 설정에 샘플링된 세대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이 되는데, 이 이후에 만약에 AI 계속 좀 더 발전된 어떤 AI 모델을 갖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RLAIF가 수행이 되고, 그러면 이때 리워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학습했던 그 데이터셋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전에 Constitutional AI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반복을 계속 RLAIF 자체를 그냥 큰 거 한 개를 계속 같이 돌리는 방법으로 새로운 리워드 모델을 이전에 있는 폴리시를 계속 학습하는 모델이 제안이 되었었는데,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작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런 페인 포인트를 개선을 하고자 아예 리워드 모델을 아예 제거를 하고 리워드 모델의 업무 자체를 LLM한테 부여하는 그런 방법을 여기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레이아웃을 보시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RLAIF에서 원래 LLM이 어떤 것이 좀 더 나은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게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 DRLAIF에서는 이전에 SFT 모델에서 바로 나온 그런 응답을 LLM이 받아가지고 바로 점수를 내뱉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리워드 모델 자체를 안쪽으로 넣는 그 LLM 안쪽에 태스크로 넣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게 됐고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좀 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시간들을 단축하고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를 줄이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선 총 3가지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스가 사용이 됐는데, AI 레이블러 얼라이먼트, 그 다음에 윈레이, 그 다음에 함네스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드릴 얼라이먼트, 그 AI 레이블러 얼라이먼트는 얼마나 AI의 선호도랑 인간의 선호도가 일치하는지를 측정하는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공식에서 보실 수 있듯이 AI가 선호한 그런 그 매트릭스 자체가 PAI로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PH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선호한 정도의 그 레이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일치하는 것에 대한 평균을 내서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응답을 출력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어떤 응답의 리스폰스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것이 좀 더 도움이 됐다라는 거를 평가하는
그런 결과물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함네스 레이트입니다. 함네스 레이트는 이제 도움이 되는 어떤 응답을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지만 그거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이제 위해가 되는 그런 무해한 응답을 생성해내는 것 자체를 이제 또한 측정해내는 그런 평가 지표를 여기서는 매트릭으로 삼았습니다. 데이터셋은 레디 TLDR을 사용을 했고, 이거는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여러 개 이제 게시물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요약본들이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AI 휴먼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레디 TRDR의 하위 집합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이때 이 데이터셋에는 이제 각 게시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두 가지의 후보 요약들이 있고 그때 이제 인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더 선호했다라고 하는 그 선호도를 요약하는 그 평가가 이제 포함된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엔트로픽 helpful, 그 다음에 harmful, harmless, human preference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간과 AI 대화 간에 각각의 이제 그 대화 중에서 인간이 이제 다른 제3자가 그걸 보고 이제 이게 과연 이제 도움이 되는 응답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이제 유익하고 정직한지 또한 무해한지, 어떤 응답이 더 안전한 응답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어놓은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실험한 더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AI 라벨링 기법을 이제 평가할 때 실험을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각 선호도 데이터셋의 학습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 이런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이제 랜덤으로 다운 샘플링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때 이제 뽑으면서 이제 요약 같은 경우에는 인간 어노테이터들이 이제 달아놓은 그 레이블 자체를 가장 좀 그래도 갭이 확실하게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평점이 이제 8, 9점 되는 거, 그 다음에 2, 3점 되는 것들을 위주로 많이 뽑아가지고 이제 선택을 했고, 그때 나온 것들이 이제 각 작업당 약 3에서 4천 개의 예제들이 남았다라고 논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팜2 large 모델을 이제 기반으로 AI 라벨러 정렬을 이제 계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모델 트레이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SF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팜2 엑스트라 스몰 모델로 이제 초기화가 됐고요. 그 초기화된 모델 자체도 이제 데이터셋, 그 레디 TRDR 데이터셋으로 일단은 파인 튜닝을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워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팜2 X 스몰 이제 체크 포인트를 사용했고, 이제 각각 이제 인간 그 레이블 그 리워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 피드백으로, 그 다음에 이제 AI 피드백 RM 같은 경우에는 AI 프리퍼런스로 이제 학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화학습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서는 다양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문제 특성을 조금 고려해서 가장 좀 단순하고 효과적인 리인포스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낼 때는 이런 이제 UI를 이용해서 각각 어떤 이제 UI가 어떤 응답이 이제 어떤 응답이 좀 더 선호가 되는지에 대해서 컬렉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결과입니다. 이 논문의 결과에서는 이제 RLAIF랑 RLHF를 비교하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그래프에 이제 차트에 하이라이트 된 것을 보시면 이제 SFT 모델, 기존 모델과 이제 RLAIF, 그 다음에 RLHF 모델을 각각 이제 선호도를 비교한 거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둘 다 이제 RLAIF, RLHF 모두 다 이제 서머라이제이션과 헬프풀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 자체에서 이제 좀 더 기존에 있던 SFT 모델, 기존 LLM 모델보다 더 선호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개선, 그 셀프 임프루먼트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RLAIF 같은 경우에 이제 SFT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모델 자체의 그 평가하는 이제 레이블러 크기가 팜2 라지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훨씬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정책 정책을 주는 그 모델 팜2 X 스몰보다는 훨씬 더 큰 모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같은 사이즈로 내린 다음에 이제 학습을 했을 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RLAIF가 이제 SFT보다 이제 68% 좀 더 선호가 된 것을 봄으로써 네. 그래서 유의미하게 이제 AI 레이블러가 규모 정책이 동일할 때도 RLAIF가 개선 효과를 이제 낼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DRLAIF랑도 이제 그 비교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60%를 달성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BRLAIF가 이제 같은 사이즈 이제 RLAIF 모델과 비교했을 때 60% 정도 이제 개선된 것을 보여줬고, 그게 이제 스테인리스 이슈를 이제 개선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프롬프팅에 대해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얼마나 더 디테일한 이제 그 프리앰블 인스트럭션을 줬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과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베이스 제로샷과 그 다음에 디테일 제로샷을 비교해 봤을 때 서머라이제이션, 헬프도, 그 다음에 함레이트, 함레스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 이 모든 측면에서 이제 디테일한 그런 프리앰블이 좀 더 성과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좀 더 헬플레이시랑 함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개선율이 되게 낮거나 어떻게 보면 가끔은 이제 후퇴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기도 했는데, 이 이유 자체는 이제 기존에 이미 그런 디테일한 그런 인스트럭션 자체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이제 도움이 되는 어떤 결과물을 이제 주는 거나 이런 함풀 이런 것들을 주는 것에 대한 그런 인스트럭션 그런 디테일들을 반영하는 것보다도 어, 오히려 서머라이제이션에서 이제 그 그 디테일한 것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처리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서머라이제이션에서 좀 더 큰 이제 임프루먼트가 있고 헬풀과 함풀에서는 조금 적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체인 오브 덧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체인 오브 덧에서는 아주 오비어슬리하게 이제 서머라이제이션, 헬풀, 그 다음에 함풀 모두 다 이제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콘텍스트 러닝,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제 이그젠플들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이제 주었을 때 이제 함풀 다이얼로그를 이제 함레스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 파트에서만 이제 개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 모델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그젠플들을 더 준다라고 해서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함풀 함레스 그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만 이제 이그젠플들이 좀 더 반영이 돼서 이제 기존 모델 자체가 하는 그 능력을 향상시켰다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레이블러의 그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어떤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큰 모델이 위치 편향을 좀 더 작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와 같이 좀 더 리저널하게, 좀 더 레셔널하게 이제 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모델, 그 큰 파라미터의 모델이 그런 레셔널한 리즈닝한 그런 그 결과물들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I 레이블러 규모를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좀 더 높은 품질의 프리퍼런스 레이블을 생산해냈다라는 것을 이제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정량적으로 비교한 부분, 정량적으로 이제 관측된 부분은 이제 일부 경우에서는 그 RLHIF가 RLAIF가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좀 더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찰이 됐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RLAIF가 RLHIF보다 덜 유창한 유약을 생성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평가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매트릭스 외에도 정확성, 포괄성, 일관성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RLAIF와 RLHF는 이제 거의 비슷한 선호율로 인간 그 평가자에게 선호되었고, 이제 이는 이제 RLAIF가 이제 또한 이제 같은 체크 포인트에서 초기 정책 그 체크 포인트에서 실행이 됐을 때 성능을 더 어프로브하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자기 개선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RLAIF를 제안을 함으로써 이제 직접 이제 LLM 자체가 이제 그 리워드 자체를 이제 생산해 주는 것 자체도 충분히 이제 충분히 의미 있는 어프로치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한 그런 측면에서 경쟁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AI 라벨링 기법이 인간의 선호도와 정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이제 그런 결과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모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